안녕하세요. JD 부장투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어게인 2018 내일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10월 JD 부장부터 28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부서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중동 위험과 움츠린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2%, S&P 500 지수가 1.34%, 다우존스 지수가 0.98% 밀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어게인 2018 내일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 전날 가자시티 병원 폭발로 수백 명이 숨지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중동 방문은 아무런 성과 없이 이스라엘만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줄어든 것과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어제 WTI 기준으로 약 2% 정도가 뛰었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마지노선이라는 4.8%를 넘어 4.93%이고 30년물 금리는 5.03%입니다. 2007년 이후 최대 상승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나스닥 주가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솔직히 국채를 사지 주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제외한 배당주, 리츠, 배당을 많이 주는 소비재 주식들은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배당주는 어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 4%, 약 2%가 각각 떨어졌고요. 넷플릭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장외에서 12% 넘게 올랐으나 테슬라는 어닝 쇼크가 나면서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중국 악재 때문에 연이틀 4% 가까이 크게 빠졌고요. 어닝 쇼크가 난 ASML도 4% 넘게 빠졌고 애플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주가는 언젠가 크게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요즘 제가 나스닥 마이너스 3% 법칙을 만들어야 했던 2018년도 10월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모르고 당했지만 지금은 모르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연준의 파월은 FOMC 회의마다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30일쯤 파월은 금리를 올리고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기자는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인가 라고 묻자 파월은 오토메이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답한 것이죠. 그러자 10월부터 주식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초도부터 슬금슬금 빠지다가 10월 10일 처음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4%가 떴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까지 나스닥은 약 40%가 넘게 빠졌고 애플은 무려 40%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26%가 빠졌죠. 40%가 아니라. 파월은 그래도 금리 동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4일 파월이 백기항복을 하며 금리 동결에 선언을 하고 나서야 나스닥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때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다가 제 계좌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온갖 나스닥 데이터를 밤새워 보면서 나스닥 마이너스 3% 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후 매뉴얼을 리밸런싱 말뚝박기로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쇼패팅으로 위기에 손실을 크게 해지할 수 있는 매뉴얼로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018년 10월 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인지 연준은 매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파인 패트릭 하커 연준 촌재는 내년 초까지 금리 동결 발언을 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금리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다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이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중금리가 연준의 금리를 올리려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입니다. 자신들이 금리를 안 올려도 알아서 시중금리가 올라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중동의 긴장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렸는데 현금이 최고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현재 금리 인상은 추가 폭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채 발행 계획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IRA법 등 때문에 약 하반기에 1조 달러의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강경파는 민주당 돈풀기 정책을 막으려고 하원 의장을 잘랐고 그리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지원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에 편성되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방인 이스라엘의 지원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채 발행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투입되면 장기간의 전쟁이 분명하기에 더 많은 국채 발행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파월이 2018년 10월처럼 안이하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파월의 발언에 따라 미국의 채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발언이 잘못되면 심지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뜰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8년과 다르게 금리 위기와 중동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물론 파월이 잘 대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월의 연설과 관계없이 흔들린 주가는 매뉴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어게인 2018 내일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